네, 참아주시고 오늘 이제 또 우리 초기 극초기 팀에 또 스마일게이트가 투자를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명하신 분을 또 섭외를 하셔서 지금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고요. 이분은 예전에 이제 네오위즈에 계시다가 송현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도 하시다가 지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초기 담당 이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초기 팀 모여 있다고 하니까는 오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도 잘 나중에 하시고 질문할 때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어떤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팁스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이사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네, 저는 일단 마스크는 저는 빼고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영민입니다. 회사 소개라서 내용상에는 뭐 제 소개는 안 넣었었고요. 뭐 앞에 신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원래 공돌이었어요. 공돌이었고 연대랑 카이스트에서 전산 쪽을 공부하고 전공은 AI였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AI를 쓸 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AI나 못하고 그 다음에 대형 통신사에서 이제 포털 개발이랑 검색 엔진 개발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네오위즈로 넘어왔고요. 네오위즈에서 기술 기획이랑 이제 벅스 지금 이제 NHN에서 하고 있는데 벅스 서비스 총괄하다가 뭐 자의반 타의반 투자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네오위즈에서도 투자 쪽을 좀 하게 됐는데 해외 투자권이랑 뭐 게임 회사 투자권 좀 진행하다가 네오위즈의 계열사로 있는 이제 지온 인베스트먼트라고 게임 쪽 투자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쪽에서 한 4년 하다가 송현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제 초기 투자랑 뒷단 투자까지 좀 다양하게 했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로 온 거 금년 2월입니다. 초기 투자를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빠른 초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팀을 작년에 세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합류해서 지금 이제 초기 투자팀 멤버 3명이랑 같이 2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이 요청을 하셔서 한양대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다른 팀도 뭐 한두 번 뵙긴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팀들을 빨리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투자도 하고 저희가 팁스 운영사이기 때문에 이제 팁스 프로그램도 지원해 드리는 거를 저희는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좋은 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려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소개는 솔직히 재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찾아보시면 다 자료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자료는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가 전반부에 몇 장이고 후반부에는 이제 좀 초기 투자 쪽 입장에서 저희가 투자한 팀들 포트폴리오랑 팁스 쪽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각각 VC나 뭐 팁스 운영사들 계속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게 뭐 재밌게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소개드릴 때 그 사이사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형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은 2014년 정도부터 썼고요. 그 전에는 MVP 창프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은 1999년에 됐었고 아마 다다음 주에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강 대표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송강 대표님이 원래 이제 MVP 창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운영하시다가 송 대표님이 이제 따로 나가셔서 새롭게 캡스톤을 만드신 거고. 그래서 99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는 꽤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판교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금융권 회사들이 크게 두 곳에 몰려 있어요. 여의도 쪽과 이제 테헤란로 쪽에 몰려 있는데 여의도 쪽은 이제 증권사랑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 위주로 많이 가 있고 테헤란로에 VC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테헤란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한번 쭉 훑으시면은
VC 국내 메이저 VC의 대부분은 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회사는 뭐 그렇게 돼 있고 지주 구성은 이렇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자산이나 부채는 크게 의미는 없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저희 대표님 남김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규모입니다. AUM으로 대부분 이제 증권사 뭐 VC들을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순위를 많이 매기긴 하는데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9,300억 정도 AUM이고요. 금년에 한 1,800억 정도가 이제 결성이 될 예정입니다. 두 개는 결성이 됐고 1,000억짜리가 아마 10월 말쯤에 결성이 돼서 전체 규모는 아마 한 1조 2천억, 1,5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한 2천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모 회사라고 하는 홀딩스 위에 이제 모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 회사였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권혁빈 회장님이 설립을 하셔서 좀 초반에 되게 어려우셨다가 중국에서 이제 텐센트와 계약을 하고 중국에서 초대박이 나면서 이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누적으로는 거의 10조 가까이 벌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작년에 이제 크로스파이어만으로 한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네, 전체 이제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전체 매출은 한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에서 저희 쪽 VC한테 1년에 한 200억 정도는 계속 출자 사업을 할 때 도와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민간 쪽이나 기금 쪽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자금들을 맨날 매해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슬로건은 이제 메가밸류를 만들 만한 업체를 찾자라는 게 이제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뒷단까지 해서 한번 투자를 하면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팔로우 투자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그해 엑시트가 많으면 좀 잘 나오고요. 엑시트가 좀 안 되면은 못 나오는데 작년에 엑시트 좀 많이 됐었는데 괜찮았고 금년에는 생각보다 엑시트가 약간 더뎌지고 있어요.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바이오 쪽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바이오 쪽의 기평이나 그런 게 좀 빡빡해졌어요.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금년 예상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매출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쪽 스마일게이트 뭐 설명을 드릴 때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약간 이제 그 업체 쪽과 되게 가깝게 일하는 스타일을 좀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VC 심사역들이 실제 그 회사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같이 근무를 하고 뭐 CIO나 CFO 역할도 많이 진행해주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인력이 저희가 심사역들이 한 16명에서 1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전문으로 하는 분들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자동차 회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도 통신사랑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그 인더스트리 경험들이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전문적으로 평가를 잘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창의성은 뭐 그때그때 변하는 거에 따라서 VC들은 좀 많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뭐 NFT 하면 NFT 공부해야 돼요. 되게 많이 공부해야 돼. 생각보다 공부 안 하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분기, 반기별로 내부에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라는 키워드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행을 타고 있고 저희 회사나 그룹에서도 ESG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좀 많이 했던 트랙 중에 하나가 환경 분야였어요. 그래서 환경 분야 투자만 해도 투자 금액만 해도 현재 누적으로 한 1,700억 정도 되는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고요. 때마침 최근에 뭐 거버넌스 이슈나 뭐 소셜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평가할 때 요즘에는 ESG 포인트를 좀 체크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업체분들이 초반에는 뭐 이런 거 신경 거의 못 쓰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내부에서 고민하는 거는 ESG 부분이 회사의 뭐 실적에 아니 뭐 초반부터 많이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레퓨테이션이나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가이드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성과는 뭐 포인트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볼륨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대부분 보여질 수 있게 되고요. VC의 평가는 대부분 IRR이라는 걸로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펀드를 만들 때 이제 미니멈 수익률 IRR을 한 3%에서 5% 정도 측정을 하고 있고, 그보다 높게 나오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잘한 펀드가 되고요. 운이 좋아서 이제 되게 잘 나오는 펀드들도 있어요.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펀드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는 뭐 5%에서 10% 정도 되는 수익률로 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제 섹터별로, 그다음에 스테이지 아니면 밸류별로 좀 나눈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 뭐 특별하게 바이오 쪽을 전문으로 하는 VC를 제외하고는 모든 VC들은 모든 섹터를 대부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이오 쪽을 이제 바이오 쪽 전문으로 하는 멤버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셔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바이오 섹터 최근 한 5년 사이에 되게 많이 투자를 이루었었고요. 기존에 했던 AI나 로봇, 커머스 쪽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3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로 해서 이미 상장된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게 MBT 상장됐었고요, 알체라 상장됐고, 뷰너 상장됐고, 카페24가 이제 1, 2년 전에 상장됐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수익률 좀 나와 있었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컬럼 쪽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메스프레소 아니면 파운트, 그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파두, 마이리얼트리, 나노, 신상마켓. 커머스 쪽에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나 네 번째 컬럼 쪽에 들어간 팀들은 대부분 저희가 2번 정도 이상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원래 금년에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춰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까지 아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460억 정도 저희 회사에서만 들어간 케이스가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지가 된 것들은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투자들을 저희가 했던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직 구조는 딴 데랑 비슷하고요. 투자 1본부, 2본부, 3본부가 실제로 심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심사역이고요. 섹터별로 좀 나누는 건 있는데, 저희 이제 바이오 분야의 고용건 대표님 포함해서 한 4분 정도 계시고, 투자 3본부가 주로 환경 쪽을 많이 하시는, 환경과 베트남 쪽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쪽 하고 있고, 1본부가 이제 나머지 섹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하니 너희는 바이오만의 그런 건 아니고요. 바이오를 주로 보되 나머지 팀도 같이 하게 되고요. 대부분 VC가 그런 것처럼 좀 크로스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팀의 누구와 3팀의 누가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도 초기 투자팀이긴 한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역 경험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1, 2, 3팀이나 다른 팀들과 작업을 할 때 제가 같이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공식적인 자료고요. 네, 최근에 이제 최근의 상황들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AUM 한 1조가 넘고, 주로 이제 사이즈가 한 500억에서 2, 3천억 사이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투자를 많이 했던 사이즈의 딜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초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초기 딜도 많이 하셨고, 1, 20억짜리들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많은 VC들이나 이제 뒷단 투자를 많이 하는 곳들도 앞에서부터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세요. 이유가 여기 보시면 페이지 중 아이디어스나 마이디어트리, 그다음에 몰로코 그런 경우들의 업체들은 아주 초반부터 투자했던 곳 위주로 투자를 계속 받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맞는 곳 위주로 계속 팔로운 투자를 받기를 선호하고 있고, VC 입장에서도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초반부터 좋은 관계를 심사역들이나 회사랑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 투자를 받을 때 새로운 신규 투자를 큰 VC들이나 해외 VC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기존 투자 업체들이 계속 같이 팔로우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앞단계부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가총액 100억에서 500억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도 좀 이제 좋은 떡잎이 좋은 것들은 미리 좀 초기 투자도 시작해서 1, 2억부터 투자해 놓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면서 후행 투자를 계속 나가자라는 추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기 투자를 좀 강화를 더 하려고 작년에 세팅을 한 거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엑셀레이터 라이센스를 받고 팁스 운영사로 선정이 된 게 초기 투자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엑셀레이터들이나 초기 투자를 많이 하는 VC들은 다 팁스 운영사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팁스 과제 지원을 같이 해주시는 형태로 해서 이제 업체들한테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일환으로 팁스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팁스 심사를 한 6, 7년 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운영사 입장으로 좀 바뀐 입장인데 뭐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되게 잘 도움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거를 지금은 이제 잘 선별해서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계속 운영사에서 과제 제출하고 뭐 이제 평가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에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뭐 3,500, 요즘 밸류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웬만하면 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하면 유니콘, 이제 좀 있으면 데카콘 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졌죠. 국내도 데카콘 되는 애들이 지금 야놀자 있고요. 토스도 데카콘이라고 추정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업비트 있고, 뭐 일단 뭐 그런 거가 일단 거의 데카콘 레벨이 돼버렸어요. 10조 이상의 밸류를 찍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과정에서 현재는 대부분 그런 쪽의 투자들이 해외 쪽 VC나 해외 쪽 뭐 인베스트뱅크 위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좋긴 하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주기 아까운 거죠. 국내 VC나 뭐 금융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뒷단의 투자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뒷단은 이제 또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그룹 내에 이제 자산운용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PE 조직을 하나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 쪽에서는 뭐 바이아웃 딜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대규모 프리IPO 투자도 같이 진행하는 멤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뒷단 투자도 계속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앞뒤를 더 확장해서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뭐 상장 이후까지를 다 커버하려는 게 저희 쪽의 계획이고요. 범위도 범위고 속도도 좀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했던 몰로코라는 게 저희가 4월인가 5월에 투자를 완료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미국의 헤지 펀드 출신들이 투자 제안을 하고 3주 만에 끝났어요. 3주 만에 2천억인가 1,700억 넣으면서 1조 5천억을 딱 찍어줬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 거의 1조 정도였는데 몇 개월 만에 1조 5천억 찍으면서 1,700억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의사를 표명하고 결정을 할 때까지 한 3주, 4주밖에 안 걸렸어요. 돈 넣는 시간은 약간 더 길었지만 그 정도로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뒷단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컨셉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VCD를 하시게 되면은 뭐 짧아야 2달 아니면 3달, 4달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뭐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달 정도는 걸리게 되고 3달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앞단에 하시는 딜들은 이제 뭐 지표라는 게 아직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아직 가능성을 좀 봐야 되니까 뭐 대표님이나 경영진들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솔직히 좀 길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분석도 분석대로 계속 딥하게 해야 되지만 시간은 좀 더 줄여보자. 그래서 시간은 좀 스피디하게 하면서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정도의 뭐 VC가 되자라는 게 저희의 방향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최근에 나온 더 VC에 있는 것만 일단 긁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미디어에 나온 거에 딜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하시니까 일단 요렇게 정도. 요 이제 4월 이전에 겨우 1월부터 3월까지 딜이 한 2-3개 정도 더 있긴 한데 미디어에 노출된 딜만 이 정도 되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이제 스윗이라는 사스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스 업체시고 솔로인 같은 경우도 이제 후행 투자 한 번 더 한 거고요. 레스프레소도 후행 투자 한 번 더 한 거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팔로우 투자를 한 번씩 더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몰로코도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투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썸도 두 번째 투자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에드엑스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투자긴 하지만 이미 많이 관계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고 뭐 스마일게이트와도 뭔가 일단 이미 뭐 코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던 그런 곳들입니다. VC가 최근에 정보들을 많이 확 줄이고 있어가지고 정보들이 좀 적긴 한데 대부분 이제 건당 투자들은 한 1, 20억 이상에서 들어가고 뭐 해외권 같은 경우나 뭐 수익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한 20억인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일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대부분 시리즈 A, B, C가 많이 있고요. 프리A 같은 경우는 라피티는 이제 저희 팀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던 거긴 한데 규모가 좀 작은 거고요. 10억 이하 규모고 대부분 시리즈 A, B는 10억에서 한 2, 30억 정도 규모, 시리즈 C 정도 되면 한 50억 이상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는 이거보다 당연히 크고요. 저희 단독 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없고 대부분 이제 클럽 딜로 한 두세 개 베이시와 같이 진행한 팀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스마일게이트 내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재단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큐베이팅, 창업 생태계를 좀 더 활발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장님과 뭐 스마일게이트에서 이제 자금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인큐베이팅 작업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원래는 희망재단이라고 해서 창업이랑 그 좀 약소계층한테 이제 IT를 좀 전파하고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던 재단이 있는데 거기를 약간 분리를 해서 창업 쪽만 지원하는 재단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재단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체 프로그램이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렌지 파크부터 오렌지 가든, 오렌지 팜, 오렌지 밸리라는 성장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스타트업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도 회사를 옮겼고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건물을 아예 하나 인수를 하셨어요. 작년에 역삼역의 르네상스 사거리랑 역삼역 사이에 있는 건물을 아예 인수를 하셔가지고 2층부터 6층까지가 이제 오렌지 플래닛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거나 아직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일단 오렌지 가든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일단 사용을 하시고요. 저기서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평가를 받으셔서 그중에 일부 팀들은 개별 공간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3층부터 6층 사이에는 작게는 6명에서 8명, 많게는 한 14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개별 공간을 다 드려요. 그래서 입주하실 수 있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개별 공간을 들여서 그분에서 1년 정도 거기서 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태단도 한복판에 이제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스타트업 분들 활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역삼역에서 멀지 않고 VC 만나기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저희는 17층에 있고 그러니까 뭐 인베스트먼트 쪽이랑 원하시는 뭐 미팅을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저희는 이제 실제로 오렌지 플래닛에 입주한 업체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도 만나기 쉽고 업체분들도 만나기 쉬워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투자를 받으시면은 뭐 무조건 확정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약간 패스트 트랙으로 몇 가지 프로세스를 패스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물론 최종 판단할 때 저희도 참여하고 오렌지 플래닛 담당자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선정을 하게 되니까 뭐 100% 저희가 보장은 못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드밴티지는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 건물 사는데 2천억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초기 투자팀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개 정도, 14개 정도, 12개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는 2개 정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좀 진행 중인데 거의 뭐 업체 쪽에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10개 정도는 지금 저희가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나온 이제 섹터별로 저희 또 투자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전 범위를 다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 저랑 이제 또 한 분의 심사역들이 주로 보다 보니까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부의 팀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두 팀이 이제 바이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고요. 한쪽은 면역 항암제, 한쪽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둘 다 이제 팁스에 선정이 되셨고 상반기에 다 작업을 했던 팀들입니다. 뭐 보니까 바이오는 저도 이제 전문은 아니라서 바이오 팀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가장 화두가 되는 두 키워드들이 이제 항암제 쪽이랑 뇌질환 치료제 건데 그거를 하나씩 하시는 것들이고 저희 쪽에 이제 바이오 쪽을 보는 방식은 어차피 뒷단에 이제 바이오 쪽 펀드들도 더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 바이오 쪽을 전문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후행 투자를 일단 할 만한 멤버들이 있는 곳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티빈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미 큰 제약회사에서 라이센스 아웃 한 1조 단위 계약도 진행해본 분이 계시고 원천 기술은 되게 잘하는 외국 동경대에 계신 교수님의 원천 기술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 계약이 된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초기 투자를 들어간 거고요. 현재까지 한 4군데에서 초기 투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3군데 VC가 이미 투자를 들어가서 한 2~3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상황이고 네, 밑에 오른쪽에 디큐어라는 회사는 한 20년 정도 아연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기전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저희가 투자로 들어간 거고 여기도 한 2군데 정도가 저희 포함해서 이미 투자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어렵더라고요. 바이오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생물 전공도 아니었고 대부분 바이오는 바이오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그 분야가 아니면 솔직히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면서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이오 외의 영역들인데 옆에 이제 비포플레이라는 회사는 게임 큐레이션 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게임이 다시 좀 각광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한테 적합한 게임이 뭔지 찾기가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신 분이고요. 작년에 창업을 하셔서 저희 쪽도 이제 저희가 회사가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 해서 투자했습니다. 저희도 소액 투자했는데 그런 소액으로 투자한 것들이 지금 되게 많아져가지고 1, 2억씩 투자한 것들이 지금 한 4곳, 5곳 정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팁스 6월달에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신 곳이고요. 오늘의 꽃은 꽃가 아시겠지만 이제 꽃가 비슷한 서비스도 하시면서 B2B 유통도 진행하시는 곳입니다. 최근에 기사로는 SSD.com 쪽에도 이제 화해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피티라는 곳은 트위치의 피트니스 버전을 개발하시는 팀이고요. 오렌지 플래닛에 입주하고 계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이제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이제 영상으로 스트리밍 하시면은 일정 금액을 내신 분들은 강사의 코칭을 받으실 수 있고 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트위치, 피트니스계의 트위치를 꿈꾸는 그런 업체들이시고 저희랑 해시드랑 몇 군데에서 이미 투자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플라스크는 아직 많이 노출된 회사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면은 그 영상에서 스켈레톤을 뽑아내는 그래서 거기에 캐릭터를 입혀버리면은 나랑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캐릭터가 생성이 되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투자를 완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저희 쪽에서 먼저 이제 소싱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 쪽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좀 큰 VC 쪽에서 이제 뒷단 펀드 시리즈 A 펀드를 하시는 쪽에서 같이 들어가셔서 투자가 좀 빨리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크게 2가지 케이스인데 저희는 이제 진짜 맨땅에서 헤딩하는 케이스로 아직 MVP 단계이시고 마켓핏 다시 보셔야 되는 단계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멤버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스테이지에 구해봤자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펀드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 펀드 활용하게 되면 그 펀드 담당자들이 같이 일하는 같이 이제 딜을 많이 하시는 VC들한테 또 이제 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이즈 큰 딜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진행 중인 딜들 중에 하나는 뭐 저희 쪽에서 보는 딜은 아닌데 그냥 대표님이 그냥 200억 이상의 밸류로 60억을 모으시는 초기 스타트업이 계세요. 물론 이제 대표님은 업력이라기보다 이제 경험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뭐 아이템은 너무 괜찮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냥 첫 번째 투자인데 한 60억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메이드 되고 있어요. 조만간 메이드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은 뭐 진짜 해볼 만한 아이템, 근데 베팅 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저희 좀 다른 멤버가 이제 인바이트를 했고 내부에서도 한 18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2억 들어갈 거고 외부의 다른 VC들도 아마 1, 20억씩 해서 아마 60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투자한 팀들이 이런 팀이고요. 하나는 페피스라고 이제 명품 수선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품 관련한 시장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명품 수선한 분들도 이제 되게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 이미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노출돼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하려면 일단 뭐 예약 걸고 가서 또 만나 뵙고 뭐 여러 가지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탁특공대나 뭐 그런 데서 하는 모델을 약간 명품 쪽 수선으로 가져와서 진행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업체는 이제 평균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21살. 99년생, 00년생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셔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자기소개 자료에 딱 보시면은 6분의 멤버가 명품 소비액이 그래도 억 단위는 된다. 그런 걸로 명품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어필을 하신 재밌는 팀인데 뭐 멤버들 괜찮으세요. 되게 똘똘하신 분들이시고 일단 열정은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여성 건강관리 서비스, 뭐 비슷한 서비스들 솔직히 되게 많아요. 뭐 핑크 다이어리부터 해서 거의 이제 기본 앱으로 이제 뭐 폰마다 설치되어 있는 앱들도 많은데, 뭐 되게 격전지예요. 지금 레드오션 시장이기도 한데 거기를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성 건강관리 위주라서 그런지 멤버분들이 한 10분, 8분인가 10분 정도 계신데 한 분 빼고 다 여자분이세요. 여자분들만 모여서 하시는 곳이라서 오히려 여성분들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금년에 토큰이 저희가 팁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앞에 3팀은 선정이 됐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투자한 곳 중에 2팀이 이제 10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투자를 안 해서 제가 뭐 회사명을 말씀드리지 못했고 이제 요즘에는 해외 창업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국내에서 뭐 대학생 창업도 있으시지만 이분들은 해외에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컨펌을 냈는데 아직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과정의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시장이 좀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의료보험 적용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쉬운 편이긴 한데 미국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어디냐, 그리고 동부 쪽에 이제 뭐 MIT나 뭐 그런 쪽에 계신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괜찮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 출신 분들 한 6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미지 분석, 의료 이미지 분석을 이제 기본 아이템으로 하시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방식은 이제 의료보험과 연관돼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은 이제 다 보내주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 대부분 컨펌 받아서 이제 보험수가 다 적용돼서 하긴 하는데 미국은 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건마다 다 이제 체크하는 방식도 까다롭고 뭐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도 되게 구닥다리 형태가 아직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좀 더 쉽게 하고 예측도 해주고 뭐 그런 솔루션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여기도 뭐 평균 나이 제가 보기엔 24살, 25살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다른 뭐 그쪽 영역에서의 뭐 컨테스트에서 그래도 기술력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 몇 군데가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투자하기로는 업체들은 다 이제 컨펌이 됐고 회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노출되지 않은 한두 곳 정도가 지금 있고요. 아직 저희가 이제 표시 외부로 좀 알리기 어려운 팀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저희 쪽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섹터는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팁스를 올리는 저희의 기준은 일단은 기술 과제를 해볼 만한 멤버들이 있는 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팁스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두 가지 테마는 매번 올라옵니다. 이 영역은 워낙 그 사이즈도 크지만 그만큼 레드오션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건 다양한 기전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번 심사할 때마다 이쪽 아이템들은 올라오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가능성을 보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웬만한 멤버들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곳들의 팀들은 잘 이제 선정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 분야는 뭐 저도 ICT 분야 심사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 뭐 아이템도 아이템이고 뭐 요즘 키워드 뭐 요즘 뭐 AI, 머신러닝 뭐 대부분 키워드 사용하시고 요즘에 새로운 키워드 이제 NFT 뭐 그런 거 쓰시는데 뭐 그런 거 활용해서 사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가지고 만들어 있느냐 그거 위주로 전 평가를 많이 하시게 돼요. 원래 팁스가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이제 기술 평가를 하는 거가 기본이긴 한데 대부분 이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고 해외에 잘 나갈 수 있냐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간사분들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왜 평가의 기준은 뭐냐라고 얘기해 주실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아이템 좋아도 돈 벌기 어렵거나 해외 나가기 어려우면은 약간 애매해지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 진출도 가능하고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잘 될 만한 아이템인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과제를 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정된 이 바이오 두 기업과 게임 큐레이션 하는 이 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미 진행하는 과제들이 있으셔서 프로젝트들이 있으셔서 그게 뭐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게 있으니까 잘 되신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두 팀은 뭐 사업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템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주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팀한테 좀 사람을 붙였죠. 그 과제들을 많이 평가하신 분들의 컨설팅을 좀 받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빡세게 그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만들고 요청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를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네. 그 초기에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 네. 네. 마지막에 아 예. 이 자료를 네. 네. 되게 초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시점에 왜 그랬는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분위기 일단 말씀드리면 그 계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019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 2019년에 배민이 이제 인수된 건이 있었어요. 메달의 민족이 제 기억으로 2009년인가 2010년에 초기 투자를 받았어요. 보넨제스한테 초기 투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딴 데서 받았죠.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아닌데 저는 이제 뭐 보넨제스 분들이랑 약간 친한 것들이 있으니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을 보면은 보넨제스 쪽에서 그 투자권 하나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 2천억에서 3천억이에요. 계속 갖고 있던가요? 네. 보넨제스는 제가 알기에는 보넨제스는 구주를 중간에 거래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간 펀드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물론 생겼는데 보넨제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장병기 의장이랑 몇몇 분으로 초기 펀드를 만드셨고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투자한 펀드 중에
가장 빵 터진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에요. 이제 배달의 민족을 거의 10년간 보유하셨던 거고요. 10년간 보유하다 보니 초기 투자 매덕 넣었던 게 거의 2, 3천억 밸류가 된 거죠. 회사는 이제 3조 5천억인가 인수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정도가 실제로 뭐 세금 내고 뭐하고 됐다라는 게 이제 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리니까 매덕이 몇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들어간 업체들도 물론 있어요. 뭐 알토스도 있고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걔네 수익률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적당한 수준의 이상의 수익률이 잘 나왔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래 1000배?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쪽 업계에서는 시그니처 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갖고 싶어요. 요즘에 시그니처 딜이 뭐 최근에 시그니처 딜이 이제 그런 거죠. 크래프톤이랑 빅히트 같은 게 이제 시그니처 딜이에요. 그걸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한 2000년대 후반에나 2010년대 초반에 넣으셔가지고 2019년에 이제 초대박이 나신 거죠. 뭐 적어도 몇십 배가 나신 거예요. 그분들은 잘 하신 분들은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VC들은 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2배, 3배 먹는 딜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좋은 딜들, 시그니처 딜들을 하는 게 이제 바람이에요. 뭐 저희도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이게 뭐 조단위 딜을 저희가 초반부터 했다 그런 게 아직은 없어요. 저희도. 잘하는, 뭐 저희 하우스긴 하지만 그런 딜들이 아쉬운 거죠. 저희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놓친 것도 있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그럼 초기에 좀 많이 좀 해놓는 게, 그 중에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초기 딜을 잘 해놓으면은, 초기에 저희가 100개를 뿌리면은, 적어도 10% 이내 몇 개 정도는 5배 이상은 나올 거다. 10배까지 나오는 것도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계산을 해요. 그런 딜들을 초반부터 해서 좋은 딜들은 계속 이 다음 라운드를 저희가 계속 리딩을 할 수 있으면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기관 지분들이 제일 높은 수준에 있을 거예요. 저희가 상장을 하면은 저희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몇 번을 넣었으니까. 뭐 그런 딜들을 초반부터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터 좀 자기네한테는 뭐 좀 돈 많이 주고 많이 가이드해주고 투자해준 곳들을 업체들도 이제 고를 수 있거든요. 좋은 업체들은 중간에 안 받아요. 중간에 갑자기 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몇십억 투자할게 하는 업체들보다는 초반부터 넣어서 걔네보다 금액 적어도 지금까지 계속 서포트해준 업체들을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원래 뒷단 딜만 많이 하던 곳들이 조금 좀 더 앞으로 가죠. 그래서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초반 딜은 옛날에 뭐 자산운용사나 뭐 좀 큰 애들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거기까지 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뒷단에서 하기 위해서는 앞단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약간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메이저로 있는 VC들은 다 팁스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VC들 팁스 요즘에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도움이 되니까 팁스가 있으면은 초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스타트업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죠. 투자받지 않았지만 5억 정도의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 쪽을 좀 더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그런 유인 쪽에서 엔젤이나 A씨들 VC가 언제부터 초기 했지 우리가 펀딩 했을 때 너네를 더 잘 키워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VC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엔젤이나 A씨나 VC 구분이 없어요. 아예 종이 없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엔젤 클럽이랑 딜하는 것도 같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번에 저희 뭐 설명드린 포트폴리오 중에 그 게임 큐레이션 하는 업체는 엔젤도 있고 VC도 있고 A씨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대신 한 군데가 왕창 들어가는 거는 서로 좀 뻘이죠. 비슷한 스테이지에 들어갔는데 뭐 한 군데는 10억 들어가고 딴 데는 1억 들어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경계는 솔직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엔젤 단계에서는 뭐 몇 천만 원이 맥스인 곳들도 있을 거고 뭐 1억까지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뭐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웬만한 엑셀레이터랑 VC 같은 경우는 뭐 초기 투자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VC들은 저희 같은 VC들은 뒷단의 펀드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업체 입장에서 선호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받은 곳이 우리를 계속 알고 있고 여기서 계속 받는 게 업체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새로운 데 가서 또 밑바닥부터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심사역이 있고 거기서 나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진행 상황만 한번 설명하면 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뭐 그런 것도 뭐 계속 디베이트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면 뭔가 편하죠.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VC들을 약간 선호하실 수는 있긴 있는데 뭐 초반에 자금 받으실 때는 당연히 뭐 엑셀레이터나 엔젤도 도움 주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다양하게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뭐 사이즈가 적게 들어가는 거랑 뭐 그런 것만 제외하자면은 비슷한 사이즈에서 진행하시는 거. 만약에 저희가 뭐 1억, 2억대를 주로 투자하는데 5천만 원 투자하는 데가 있으면은 크게 거기를 이제 뭐 노할 이유는 없어요. 거기서는 해주실 수 있는 데 당연히 있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거랑. 근데 뭐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라면 그때 이제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1억 투자하는데 뭐 5천만 원 투자하신다면 그거는 뭐 반대할 일 솔직히 없어요. 네. 혹시 뭐 온라인으로도 아마 듣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을 채팅으로 주시거나 뭐 그러시면은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투자 자체나 아니면 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오너부터 통합 학습 솔루션을 개발하는 아이비시스의 조인자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장표에서 보면 네. 네스프레소가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 투자 들어가실 때 네. 그 기업의 어떤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두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뭐 솔직히 이제 요 딜들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저 다 한 거 아니고 제가 한 게 없죠. 여기에는 저는 오기 전에. 근데 그 담당자랑 잘 아니까 들어보면은 저희가 들어간 게 아마 150억에서 500억 사이 단계에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내부에서의 평가는 아주 좋진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비슷한 모델이 이제 있었죠. 아주 예전부터 바풀이나 몇 가지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비즈니스가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초반에 내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눈길은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 좋은 거는 멤버분들이 아직 어리셨고 되게 끈끈하게 잘 모여 있었고 똘똘한 분들이 잘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어린 분들은 두 가지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 하나는 남자분들은 군대 문제가 언제나 걸리고요. 근데 이제 뭐 29세까지는 뭔가 하나 하겠지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지만 저희 투자한 것도 그래서 어리면 군대는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은 솔직히 있으니까 군대 문제가 약간 걸리긴 하는데 또 하나는 반대급부로 중간에 한 2, 3년 하다가 뭔가 약간 애매해져도 기회가 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좀 늦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지시긴 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젊은 층은 특히 어린 친구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좀 더 많은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더 빨리 움직여요. 진짜 뭐 밤새서 움직이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도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들은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똘똘한 친구들이 아주 똘똘 잘 뭉쳐 있는 것들을 심사역들은 네,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잘 봤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투자를 한번 진행할 때 약간 이제 주춤주춤한 거죠. 아직 수익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돈이 안 보이니까 솔직히 약간 주춤하거든요. 지표가 여러 가지로 다 좋으면 무조건 다 따라가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운 좋게 이때 여기서 레전드 캐피탈이 들어오면서 그냥 하이밸류를 딱 찍어준 거예요. 그때 아마 근데 뭐 맥스 700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780억에 얼마 딱 찍어줄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 뭐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이 개불판에서 누가 올인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아. 그럼 따라가는 애들 생기거든요. 이 판 크겠다. 그때 그래서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모델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더 레전드나 해외에서 요청하는 모델들을 잘 만들어 나가게 된 거고요. 최근에도 그래서 지표들이 되게 좋아요. 해외 쪽 지표들도 되게 좋고
국내도 괜찮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트라이얼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약간 나이가 저보다는 어리실 것 같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심사역들의 일반적인 관점은 좀 젊은 층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열정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헝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냥 막 되게 막 한두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다 때려치고 요거에만 전념해서 달려도 괜찮은 체력과 괜찮은 여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그렇게 잘 모여 있으면은 혹시 이번 아이템이 안 돼도 솔직히 뭐 이런 아이템들 그대로 쭉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피보팅해서 잘 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피보팅 하는 경우에 여유까지 가지고 있고 그거 얘네들이 충분히 잘 팔로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팀들을 결국 투자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는 이제 좀 심사역들이 그런 면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어지는 부분으로 네. 지금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팀 멤버가 핵심을 가치를 만드는 일단은 뒷단에 가서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쪽 포트폴리오는 아닌데 예전 사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게 소카거든요. 근데 뭐 소카 좋은 분들 많아요. 뭐 이재용 대표님도 많이 서포트하시고 박재욱 대표나 뭐 위원종 사장이나 잘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 멤버들도 멤버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지표를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관계가 이 정도까지 되면은 멤버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창업 멤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숫자를 좀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가치다. 그럼 한 번 돈이 들어가는 게 적어도 한 뭐 맥스 1,000억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해외 VC나 국내에서도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상장할 때 대체 얼마 밸류가 될 수 있을 거냐 그걸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유입되는 지표부터 해서 뭐 업종마다 다양한 지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들 수익이 진짜 얼마나 날 거며 수익률이 얼마나 나고 그래서 이제 상장할 때 뭐 PSR을 좀 많이 보기도 하지만 PER로 해서 멀티플 비교할 때 진짜 이만큼 나올까 뭐 그런 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보기엔 진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시리즈 C나 D 정도 되면은 숫자고요. 여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바이오는 약간 계속 살아. 여기는 뭐 돈 벌 게 없잖아요. 라이센스 하기 전까지는 돈 벌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천상계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밑에 쪽은 실제로 지표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좀 지워지긴 했는데 앞에 섹터 저희 나눈 거 보면은 이 커머스는 그냥 지표예요. 진짜 나중에 가서 지표거든요. 다. 뭐 그다음에 로봇이나 클라우드 뭐 이쪽은 기술이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상장 쪽에서도 약간 이제 가이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괜찮으면 기술 상장을 잘 하다가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AI 쪽도 그렇고 지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약간 이제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결과를 좀 더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AI 쪽 하는 쪽도 뭐 뷰노나 그런 데처럼 매출이 있어도 너무 적은 곳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좀 제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암묵적으로만 요청하시고 뭐 구두적으로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시진 않는데 이런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게 AI 쪽 심사하는 분들의 약간 또 암묵적인 합의예요. 그래서 요즘 AI 쪽 하는 분들이 어떤 업종이라든 겹쳐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뭐 초반에는 사람, 그다음에 뒤쪽은 이제 시장 사이즈랑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지표. 그건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실제로. 네. 예, 또 다른 질문.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그 많은 팀들을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할 텐데 네. 팁스의 티켓은 네. 제한적이잖아요. 네. 올해는 이미 다
남은 거 이제 소진 리스트업이 이제 쓰실 거고 네. 내년에는 뭐 팁스가 어느 정도로 티켓을 확보하시고 몇 개 중에 몇 개 정도 투자를 할 건지 정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 그 팁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팀에서 그냥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에 이제 뭐 몇몇 곳은 막 열 몇 개씩 토큰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거든요. 제대로 된 팀 올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막 6팀, 8팀씩 올리는 곳도 계시긴 해요. 뭐 그런 분이, 그분들은 뭐 그런 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팁스도 팁스인데 일단 투자 자체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팁스는 뭐 많이 받아서 많이 할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될 만한 팀 위주로 할 생각이고, 이게 요청하면은 아마 뭐 저희가 금년 첫 해였기 때문에 내년에 뭐 두세 개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청을 드리면. 근데 저희는 예산으로는 금년이 5개였고 내년에 한 뭐 많아야 7개에서 8개까지만 하고 1년에 6번 정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뭐 일단 매달 기원 횟수마다 하나 아니면 2개 정도까지만 해서 8팀 정도만 해도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을 이쪽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본업 자체가 이제 좀 더 메인이니까 투자 자체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쪽 팔로우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데리고 갈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뭐 저희가 지원하고 그분들 계속 팔로우 수행해 주는 거 생각하면은 저희는 6개에서 8개 팀 정도가 저희가 진행하기에 적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까지 할 생각이에요. 전체 투자는. 네, 팁스는 이제 투자 팀 중에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팀 위주로 할 거고요. 바이오는 저희가 바이오 팀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할 겁니다. 저희가 바이오 중에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손전 상무님이 변리사 출신이시고 이제 의료 쪽 되게 많이 하셔서 좀 네트워크가 많이 있긴 한데 팁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디바이스나 그런 쪽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사업적으로도 아주 쉽지는 않고 요즘에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간혹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신약 쪽이 조금 더 저희 쪽에서는 좀 더 많이 볼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바이오 비중은 전체적으로 뭐 아주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들은 말로는 바이오 섹터를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팁스에서. 그래서 바이오 전문으로 투자하는 쪽에서 아마 바이오 쪽 전문으로 좀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뭐 저희는 바이오 팀에서 따로 이제 고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바이오 팀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런 거 위주로 바이오를 진행할 예정이고 ICT가 그래도 아직은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 질문. 없어요? 네. 아까 그 발표 중에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자면 MVP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마켓핏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팀의 이제 멤버 파워를 보고 결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MVP가 나와서 마켓핏이 검증된 후에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리즈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는 업체 하나는 지금 막 200억, 300억 밸류로 60억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솔직히 아직 뭐 MVP 안 하셨어요. MVP 안 하셨고 물론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 이쪽 분야에 되게 전문가시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시고 아이템 자체가 너무 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저희 판단했는데 이게 업종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스테이지는 이제 대부분 시드나 프리A를 받으시고 대부분 시드를 받으시고 이제 MVP를 하시거나 마켓핏을 잡죠. 그 다음에 잘 잡으시면은 또 의미가 있겠다, 시장도 크겠다 하면은 이제 프리A나 A로 넘어가시는데 그게 뭐 떡하니 정답은 아니죠. 하시면서 한번 피보팅 하시면서 했는데 열심히 MVP 해봤거나 마켓핏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진짜 이 바닥이 아닌 것 같다. 그럼 피보팅 하셔야 되거든요. 빨리. 그러다 보면은 뭐 자금 다 떨어지면은 시드를 또 받으실 수는 없고 프리에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멤버가 좋고 한번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다 하면은 그걸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하니 나눌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제 초반에는 사람들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별 하우스나 개별 심사형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람, 그다음에 마켓, 그다음에 마켓에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걸 먼저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마켓이 커야 돼요. 뭐 저희가 보는 게 대부분 좀 파주라는 업체인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기는 저도 예전 회사에서도 검토를 같이 했던 곳인데 그 SSD의 모터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리고 에너지 밸류가 몇천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는 분들 없어요. 뭐 B2C처럼 일반인한테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엄청 기술력이 필요한 회사고 뭐 멤버들 잘 모아놨어요. 대표님도 되게 잘하시고 뭐 저런 데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고 업체마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르시고 근데 이제 일단은 초반에는 마켓 자체가 너무 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저희가 보는 대부분이 좀 마켓이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마켓이 크거나 국내 마켓을 다 먹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해외 나갈 수 있거나 그래서 뭐 적어도 뭐 저 단위의 시장이 되겠구나 얘는 그런 시장을 일단 겨냥해야 되지. 와 우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잘 봤다 1,000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먹어도 1,000억이면은 상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작으면 다른 시장에서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 시장이 변하는 걸 기다리는 게 먼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큰 시장을 보고 거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그럼 좋은 기술력을 가지려면은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학교 출신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스카이 보잖아요 주로.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 내려가요. 민사고 출신이냐 영재고 출신이냐 그것까지 보거든요. 저희 투자한 업체들 중에 선정 기준이 그런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투자한 업체 중에 민사고 출신 애들이 모인 팀이 있고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똘똘한 건 일단 인정. 그러면은 똘똘하고 빠른 거 인정되면은 한 그래 2, 3년 했는데 이거 안 되면 빨리 피vo팅해서 다른 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잘된 팀. 예를 들어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아닌데 조이라는 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투자 잘 받았어요. 여기에 제일 처음 모델은 트위터가 약 떴을 때 트위터에다가 광고 모델 만드는 게 첫 번째 서비스였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또 했는데 약간 또 안 됐어요. 또다시 바꾸면서 대표도 바꿨어요. CSO 분이 대표가 되고 CTO가 CS분이 대표가 되고 원래 대표분이 CSO가 되면서 아이템을 피vo팅하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후속 투자를 잘 받아서 지금 잘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찍어가지고 백발백중해서 뭐 대박 나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어렵거든요. 한 번씩 바꿔가면서 뭐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김봉지 대표님이 계신데 배달의 쪽에 그분이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실패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대신 이제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작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폭을 타겟층을 되게 작게 잡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처음 할 때 그냥 강남구에서 찌라시 모으는 걸로 무조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넓히셨거든요. 찌라시 놓으시는 걸로 해서 트래픽 놓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부 넓히고 찌라시를 가지고 다 만나시면서 업체 정보 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몇 년간 엄청 고생하셨죠. 근데 결국 3조짜리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원래 김봉주 대표님 디자이너세요. 네오게이츠 디자이너셨고 NHN의 디자이너셨는데 뭐 그 주변에 동생분이랑 같이 하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잘 하신 거예요. 물론 뭐 장병규 의장이 잘 투자하면서 가이드도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 그 내부에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들 되게 작게 시작하시고 넓히시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인 곳을 일단 선호를 하고요. 우연히 뭐 사업도 잘 모르시고 아이템도 잘 모르셔서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움직이셔서 빨리 바꾸시고 빨리 피vo팅 하시고 빨리 적응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언젠가 뭐 하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게 근데 요 단계 가서 하시면 어렵고요. 요 단계에서 피vo팅 한다고 난리 납니다. 그럼 돈 빼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관심 없고 좀 앞에 시드 초기 투자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 지금은 솔직히 이 가치도 저희가 이 자료가 아마 금년 초에 만든 자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가치가 이거보다 훨씬 높죠. 지금 뭐 저희가 1조 써놨는데 다 이쪽으로 갔거든요. MBT는 몇천억, 5천억 넘을 거고 뷰노도 그 정도 될 거고요. 금방금방 변해요. 특히 요즘에 이제 자금들이 시장에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약간 있어요. 네,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약간 있는데 뭐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저희도 투자를 못 하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네, 리딩은 업체가 해요. 네, VC들이 리딩하기 어려워요. 밑에 단계는 이제 VC들이 리딩하면서 밸류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업체와 요거의 메인 앵커들이 이제 밸류를 조정하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상장을 봐야 되니까 뭐 낮추는 것도 부담이죠. 네, 높여놓고 뭐 이제 네, 주관사랑 얘기하면서 밸류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네, 2단계 되면은 물론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엑시트를 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이제 2단계까지 가셔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을 하셔서 상장까지 가는 게 뭐 5% 이내니까 네, 네,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시간도 10년, 네, 10년. 짧게 봐서 10년입니다. 짧게 봐서. 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네, 혹시 나중에 있으시면 뭐 대표님 통해 가지고 뭐 제 이메일 주소랑 다 아시니까 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궁금한 게 없으세요? 스마일에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네. 뭐 역삼도 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안 바쁘신가 보네. 아니면 입구에서 못 들어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회 되시면 분명히 뵐 거예요. 또 여기 준비하시는 팀들 당연히 뭐 다양한 프로그램 더 하실 거고 뭐 데모데이 같은 거나 심사 자리 가실 거니까 뭐 저희도 당연히 그런데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안 갈 수도 있고 딴 분이 가실 수도 있고 저희 내부에 다른 심사학이 가실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제 그 딜이 뭐 다른 심사학이 가시더라도 뭐 초기 딜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올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뭐 손준성과 같이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니까 뭐 혹시라도 뭐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심사역을 만나시게 되시면은 인사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한번 소개 요청합니다 하시면은 저한테 일단 올 겁니다. 직접 뭐 나중에 연락처 안 주시고 연락 주셔도 되는데 뭐 다른 기회로 만나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 그분 연락 주실 거고요. 뭐 심사역들이랑은 대부분 다 친하니까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리고 저희 내부의 전체 인력이 아까 이 정도 되는데 네, 나이상으로 제가 한 6번째 되더라고요. 꽤 많아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 다 젊은 친구들이라서 40대 초반이 제일 많고요. 제일 어린 친구가 이제 이상근 팀장 경우가 이제 20대 후반, 32대 32가 제일 어린 친구인데, VC마다 보시면은 아주 어린 분들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30대 중반에서 40대 초중반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대표님이나 뭐 그쪽 가면 이제 거의 50대 후반 뭐 그쪽으로 가시긴 했는데 일단 젊은 쪽 많이 만나시게 되지만 그래도 좀 너무 젊지 않다는 거. 네. 요즘에 20대 후반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유입이 되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좀 트레이닝이 저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나 또 그분들이 제일 처음 하는 건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나중에 뭐 딜을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만나시고 IR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 이렇게 하죠. 뭐 상무 레벨인가 팀장 아니면 수석 레벨 페어로 대부분 움직이게 돼요. 여기도 뭐 상무가 있거나 팀장이 이렇게 페어로 움직이게 되면은 많은 질문을 상무나 윗선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Q&A 정리나 그런 것들 이제 팀장이 많이 하게 되고요. 자료를 주시면 문서를 만들어요. 저희 내부에도 투신 보고서를 만들고 대부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좀 딥스가 달라지는데 30장에서 40장 정도의 투신 보고서 만듭니다. 산업 분석부터 해서 다 하게 되는데 뭐 그 정도면 이제 다 젊은 친구들이 먼저 시작을 하죠. 다큐멘테이션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이 혼자 딜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마 한 2, 3년 정도 VC로 막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2, 3년 정도는 이제 그런 작업을 대부분 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 그분들이 좀 좋아하시긴 하니까 그분들을 먼저 만나시게 될 가능성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시다가 조금 그래도 결정할 수 있는 분들도 빨리 만나보시는 게 진행하시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초기팀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네. 길 수가 없잖아요. 네. 길어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네. 이런 그 구조 투심의 구조가 있을 텐데 네. 여기는 투심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저희 일반 투심이는 IR을 하고 이제 PR을 그러니까 PR이라는 걸 저희는 해요. 이게 큰 곳들의 약간 이슈긴 한데 모든 사람이 IR에 참여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투심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PR이라고 해서 자기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투심을 그 PR을 일단 기표를 합니다. 이거 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그냥 무기명으로 한번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IR을 하고요. IR 한 다음에 이제 투심을 할 때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저희가 뭐 10몇 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고 기본적으로 대표님이랑 리스크 쪽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펀드의 운영 인력들, 그 다음에 펀드 운영 인력 이외에 다른 멤버들 중에 한 2명 정도로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심 인력으로 확정이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Q&A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IR 이후에 투심까지 하면은 빠르면 한 달 반 IR 이후에 길면은 2달 정도에서 3달 그렇게 걸리게 되고요. 저희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초기 투자 저 2 멤버랑 대표님이랑 간혹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보는 사람들 한두 명 정도 저희가 인바이트 하게 되고요. 저희는 PR을 안 하고 IR 일단 정해놓고 IR 한 이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간혹 이슈는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아까처럼 좀 큰 건들 저희만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프로세스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 근데 뭐 초기 투자를 그러니까 이건 다 케바케예요. 지금 케바케인데 진짜 다 꽂힌다. 또 IR을 했더니 저희 대표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고 여기는 무조건 한번 일단 넣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다 동의한다. 그런 게 한 달 안에 끝나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담당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장점들이 뭐고 요즘에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딜 하나만 계속 볼 수는 없어서 동시에 보는 딜이 몇 개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능한 한 저희도 뭐 한두 달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초기 투자팀의 인력이 되게 부족한. 네, 적은 편이죠,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나 hundesan부가 업력이 좀 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어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심사역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 것들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구조상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는데 약간 뭐 스피노프를 할지 뭐 그런 구조적인 것도 뭐 내부적으로 좀 고민 중. 저는 내년에 뭐 이렇게 조기 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숫자는 안 나오겠네요. 보통 그 초기를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팀은 1년에 뭐 거의 뭐 몇십 개씩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제 재원의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재원을, 그러니까 리저브된 재원은 있어요. 네, 리저브된 재원은 있는데 이제 이건 1년에 얼마 정도씩 쓸 거로 원래 예상을 해놓은 것들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재원을 내년에 쓸 것만 뭐 적어도 2, 30억 이상은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빠른 스테이지, 그 다음에 지금 극초기, 뭐 그 다음에 외부랑 같이 하는 것도 지금 내부 논의 중인 것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펀드는 네, 비클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비클 한 2-3개 정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력을 저희가 뭐 빨리 더 데려오거나 그럴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내부적으로 어차피 같이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없습니다. 내년에는 초기 펀드를 따로 구성을 해서 지금도 실제로 초기본도 따로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 규모나 네. 펀드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해 주시고 네. 내년에 어느 정도 펀드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팁스를 할 때 그 모회사인 스마일게이트 본체에서 리저브한 금액이 120억이에요.
120억은 이쪽 초기 투자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그 용으로 펀드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 정도씩 쓸 예상으로 해서 있고요. 그래서 1호 펀드를 20억짜리로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말쯤에 이제 2호 펀드를 만들 건데 이걸 이제 20억짜리로 할지 아니면 좀 키워서 할지 지금 이제 초기 투자도 1, 2억 가지고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3억 이상까지는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펀드 사이즈는 한 2배 정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펀드로 쓰시면 아니요 내부 일단 내부 것만 내부 것만 해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억 리저브 된 것 중에 다음 펀드를 20개짜리로 할지 아니면 한 50개, 60개짜리로 할지는 지금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극초기 투자를 위해서 개투조합, 엔젤 펀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외부에 있는 곳에서 이제 제안이 오는 게 있어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특정 섹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별도의 펀드로 만들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 연간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저희 예상으로는 20억에서 한 40억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단독으로도 안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펀드들이 저희가 만든 것들에서 들어갈 것까지 고민을 하면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외국 모태 펀드나 이런 거 거의 사용을 안 하시죠? 네, 아직은 모태 펀드는 특별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부 자원으로만 일단. 네, 또 궁금한 거. 너무 질문이 없네. 그러게요. 재미가 없었나? 아니면은 이미 막 앞에 몇 번 하셔가지고 별반 차이가 없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일반적인 질문들은 다 했는데 네. 스마일게이트는 뭐가 다를까? 이거 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였네. 자, 일단 이겁니다. 네, 요거. 네, 사무실. 사무실을 지금. 네, 사무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따로 돌리고 있어서 오렌지 팜에 등록이 돼야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적게 보이는데 이 공간 같은 게 이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들어가시는 공간이에요. 그거를 1년간 무상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 빌라 코리아 그 옆에 있던 그 공간이 다 이쪽으로 있어요. 네. 예, 지금. 이게 그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 스마일게이트에서 만든 재단이에요. 재단이고 최근에 이제 재단을 좀 분리하면서 다시 만든 거고 여기 이제 창업 지원 재단이에요. 인큐베이팅 센터고 이제 투자는 여기서 직접 못 하니까 투자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맡고 있고 저희가 이제 팁스 같은 거 된 팀은 저희가 여기다 무조건 넣어드려요. 팁스는 이제 운영사 BI 센터가 필요한 거니까 팁스가 된 팀은 여기 무조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한 업체들은 여기 프로세스가 원래 있는데 약간 패스트 트랙으로 마지막 단계만 거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죠. 그런 팀들은. 그리고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의 심사를 저희 쪽 멤버들이 많이 가서 하세요. 인베스트먼트 멤버들이 한 2-3번 가시고 외부 인력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배치 느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배치가 없었고 거의 매달 모집을 하고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모집을 해서 이제 앨범 심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배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를 시작하신 거고요. 첫 번째로 거긴 이제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팀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 거기는 무조건 투자가 들어갑니다. 투자를 전제로 하고 여기 입주도 되시고 투자는 저희가 하고 네. 배치 프로그램은 네. 운영은 플래닛에서 운영을 주로 하시고 네. 그래서 뭐 저희랑 이제 오렌지 플래닛 주로 초기 투자팀이랑 오렌지 플래닛이랑 같이 투자랑 인큐베이팅을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기존에 그 공간에는 몇 팀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서초 쪽에는 한 10몇 개 팀, 그 다음에 신촌에도 있었어요. 신촌의 서항대 쪽에도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놨고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한 층에 3, 4, 5, 6층이 이제 개별 사무실로 제공이 되는데 한 층에 5개, 6개 정도씩이 아마 개별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20개 팀이 개별 공간을 가지실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는
저런 식으로 해서 4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열이. 그래서 여기에만 아마 한 40명, 50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몇개 팀 정도 초기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차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원래 서초에 계셨던 분들이랑 이 오렌지 가든 프로그램에서 여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심사를 거치거든요. 최근에 이제 3팀 정도가 이제 넘어가시면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개별 공간을 다 확보하셨고요.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이제 나가시는 팀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배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팀에서 5팀이 거기에 들어가실 예정이고 또 이제 나가시는 팀들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비면은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되신 분들이 계속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이게 뭐 공간이 새 거고 건물도 새 거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공간을 뭐 위원이나 딴 데서 하시려면은 한 달에 한 3,400은 드시지 않을까 최소한. 관리비가 아니에요. 네. 아, 식비는 없고요. 식비는 알아서 하셔야 되고 대신에 식당이 없어요. 이게 식당이 없어서 예전 저희 그 판교에 이제 본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밑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간혹 거기도 작은 프로그램을 돌리세요. 판교에 있는 쪽에 이제 AI 센터가 있는데 네, 스마일 게이트에 거기서도 한 2~3명씩 입주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공간과 1년간 일단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제 업체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도 검토하는 업체들이 한 군데 있고 여기 출신 중에 이제 조금 잘 되신 분이 뱅크샐러드 레이니스트 뱅크 김재훈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카카오에 인수된 배틀 엔터테인먼트 배틀 코믹스의 배세익 대표님 그다음에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네, 웰트 업체가 저희 그쪽 프로그램에서 저희 쪽 투자도 하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없는데 예, 휴먼스케이프라는 팀도 있고 뭐 그런 팀들이 이제 저쪽 프로그램 출신이세요. 시험이랑 같이 넣어서. 네. 뭐 그런 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이건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언제까지 또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배치 프로그램은 5월 5일까지예요. 10월 5일까지고 거기는 경쟁은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거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거고 아마 저희가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수준으로 선정된 팀은 저희가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입주는 무조건 내년 초에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예정은 반기마다 한 번씩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저희 말고도 뭐 솔직히 이제 옵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뭐 투자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엑셀레이터들도 많으시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은 많은데 뭐 저희는 그냥 뭐 후행 투자까지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젊은 심사역들도 많지만 그래도 업력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약간은 이제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잘 맞춰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뭐 열심히 하시지만 ICT나 제조도 되게 많이 있고 업력이 많이 됐으니까 펀드도 되게 많고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 아까 그거 말고도 제가 아침에 잠깐 훑어보니까 저희가 투자했던 게 99년 이후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업체가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상장을 한 게 한 50개 정도 돼요. 투자했던 것 중에.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좀 정리된 것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나름 뭐 국내에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탑10 안에 드는 VC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기 투자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여기가 이제 VC 영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쩐주거나 뒤에서 딱 지원해 주는 데가 되게 확실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한투파나 뭐 IMM이나 뭐 스틱 뭐 그런 데들은 그냥 금융 쪽에서만 있거나 되게 강력한 한 분 두 분이 딱 밀어주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있고요. 모회사에서 아주 많이 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 1년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만 매년 투자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컨테스트 통해 가지고 모으는 건데 그게 한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년 모으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돈이 약간 모자라서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막 1,000몇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결성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돼가지고 한 두세 달은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급하게 모회사한테 요청해서 확실한 것만 투자하는 것도 간단하게 만들고 PF 펀드 그래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심사역들이 외부에서 막 돈 끌어오는 거 막 단기적으로 2, 300억씩 확 끌어와서 PF 펀드 많이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로 뭐 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곳이고요. 스마일게이트라는 곳의 브랜드가 그래도 나름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베트남 쪽에 동남아 쪽의 인지도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베트남 쪽 투자도 그래서 별도로 많이 하고 있고 중국도 뭐 좀 상황이 좀 그런데 해외 투자 그래서 저희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미국 투자 꽤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요런 데는 많이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뭐 몰로코도 그렇고 여기 빠졌는데 뭐 베어로보틱스나 그런 것들은 다 해외 투자거든요. 대표님도 다 해외 사업하고 계셔가지고 해외 투자권들도 되게 많이 쓰고 뭐 플립한 것들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본인 사업할 때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하시면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그 투자 비율 중에 리드를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초기 후속으로 초기는 저기 하니까는 후속이라고 하면 이제 뭐 후속이라기보다는 팔로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뭐 시리즈 A부터 직접 하시는 그거를 제가 딱하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성향이 이렇게 적극적인 리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주로 후속 뭐 이렇게 팔로우업이나 클럽들을 많이 이게 대부분 이제 리딩을 하는 게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한 건들은 규모를 크게 못했어요. 지금 자원 이슈 때문에. 근데 그 자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원 이슈랑 심사역들의 그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리딩은 한 절반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많지는 못했던 것 같고. 절반이 안 되면 많은 그러니까 뭐 그쵸, 절반이 안 되면 맞는 건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엔 리딩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요즘에 리딩을 많이 하는 게 뭐 솔직히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뭐 IMM이나 몇 군데가 확 리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솔직히 이제 걔네들이랑 비슷하거나 저희가 약간 적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딜한 것도 해외 딜이 하나 최근에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그것도 저희 내부에서는 좀 초기 아니냐라고 해서 금액이 약간 줄였는데 IMM은 아마 금액을 좀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걔네가 우리보다 약간 많은. 근데 그게 이제 뭐 심사역이랑 재원 이슈에 따라서 언제나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김용민 상무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